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여주시죠.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2%, 하락세를 멈추고 30%대 반등세에 성공을 했는데 네. 모처럼 이렇게 지지율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또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이 된 건데 앞으로 이 사안들까지 합쳐져서 항방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전반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이 항상 호재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악재가 있으면 지지율도 타결받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서 정말 상징이었던 어퍼컷 타격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또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지율을 보시면은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 지표가 평가가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변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방송에서도 28% 분석할 땐 지지율이 내려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소폭이지만 반등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위태인이다. 위태인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태. 그래서 위태인으로 분석을 만들어봤는데 위는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죠. 그러니까 70대 이상 또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결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주식도 그렇잖아요. 너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야.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영향에 의해서도 지지율이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위기감에 따른 이게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된다. 결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태도 전환이에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겠다. 각오 의지도 밝혔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가까움부터 먼저 살피겠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논란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임기 초반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부각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별법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는 대대적인 물갈이는 아니더라도 인적 보강이 있었죠. 이루어지면서 김은혜 또 홍보수석 또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또 임종덕 안보실 2차장 이렇게 되면서 뭐 아주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약간의 변화만 주더라도 워낙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 변화, 또 인적 보강, 또 위기감에 따른 결집의 영향인데 이제 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뭐 경제 이슈, 또 수사 이슈, 이준석 전 대표 여러 이슈 많습니다. 그런 변수가 영향을 미칠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변하겠지만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위태인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은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기에 대한 인식을 했고 그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 지지율에 좀 반등이 있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소장님께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그 원인에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사람 리스크를 항상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론이 윤 대통령의 이 측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일명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측근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지금 전체에서도 과반을 넘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과반을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향후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윤핵관과의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또 현실인데 윤핵관이 지금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윤지 아나운서도 핵 인사가 되고 싶어요? 핵 아싸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아싸요. 왜요? 인싸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인사가 좋은- 될 수 있으면 또 그 네.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자, 근데 예. 핵 인사가 되면 그건 긍정적인데 핵 아싸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죠. 누가? 바로 윤핵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도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예. 무려 10명 중 7명 이상이 거리를 돌아. 우리가 거리두기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될 때의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마치 정치적 거리두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래야 지지율에도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보탬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도 심지어 보면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거의 3분의 예. 2가 그러니까요. 거리를 두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 이상적이고 또 바람직한 관계 설정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윤핵관이 좋든 싫든 좋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윤핵관을 내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과 또 이상적인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국민 여론에는 뭔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마치 당권 다툼을 하는 정치 세력으로 비치고 또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어떤 개파 색깔이 두드러지면 그건 좋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윤핵관의 존재가 계속 문제시되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윤 대통령의 이 국정 비전 그리고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네. 보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이 평가가 다 더 높습니다. 네. 여러 항목들 중에서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항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좀 보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이 그래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 운영의 운명을 좌지우지 좌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프 좀 계속 보여주십시오. 자, 경제 안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국민들한테는 여론에 가장 크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경제예요. 이윤지 아나운서도 앞으로 잘 살고 싶죠. 그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잘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그러면 부자도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봐도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어려워.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 안정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자, 그다음 이 그래프 좀 더 쭉 또 확대해서 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보여주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국정 운영 방향성과 공정 상식 가치 실현이 자, 부정이 60%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국정 운영 방향과 공정 가치 실현은 이걸 묶어서 이 두 가지가 묶어서 뭐냐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각인되는 기억에 강하게 진하게 남아있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정부다. 이게 중산층 공정사회인지 중산층 협력사회인지 아니면 규제 철폐 정부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빠른 시간 내에 인수위 때 되지 않았다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거예요. 어떤 성격의 정부지?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정을 어떤 방향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청년 세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이죠. 예.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보십시오. 37%, 부정은 50%.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이 한반도 정책도 부정이 높지만 예. 그래도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긍정이 높은 예, 편이에요. 예. 이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점수를 더 얻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민주주의 발전은 이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보수냐 또 진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된 것이 윤석열 정부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지지율에 좀 근간을 다지는 기초공사를 잘하는 것은 바로 이 그래프에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만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우리 이슈폴폴 예.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맞아요. 아주 드문 썩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자아자찬인가. 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중산층 공정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공정 쪽에는 이게 지금 현재 반발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공정해? 그걸 어떻게 대변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건 법과 원칙이거든요. 중산층 법치정부, 법치국가 또는 중산층 원칙사회 예. 이쪽을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처장으로 다듬는다면 국민들에게 더 정부의 성격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 분석에 이어서 해결 방안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정부의 가치와 방향성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좀 문제가 네.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면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당 지지도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하락을 한 가운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이 4%포인트나 올라서 28%를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예. 무당이, 아무도 지지하는 응답자가 없는 당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양강구도에. 네, 그러니 거의 삼강구도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깊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모두에게 지금 해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중도층이 오죽했으면 어느 정당도 지금 지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만 강하게 남아있는 또는 선택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난 좀 보수 성향이니까 국민은 난 진보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 뉴스 1번지냐 이슈 풀풀이냐 예. 이은지 앵커냐 정호연 앵커냐 이렇게 경쟁할 때 우리 시청자들의 시선은 더 모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국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거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히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 예. 국민의힘만 놓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높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이제 낮은데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곧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예. 전당대회가 열리죠. 탄생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예. 지금 보면 두 정당 모두 정말 당 내부의 갈등을 오히려 봉합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면전,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한숨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쫓아서 바로 우리 이슈폴폴이 지향하는 그 민생을 위해서 더 경쟁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이럴 때 더 좋은 평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여야 할 것 없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도 배종태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